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치과의사의 보험의사 최성호입니다. 이번 강의는 실전, 보존치료, 보험 청구 기초부터 심화까지 6번째로 보존 하나도 놓치지 않을 거라는 주제로 보존치료의 동시 시행 청구를 자세히 임상 케이스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실전 보존치료, 보험 청구 기초부터 심화까지를 총정리를 겸해서 살펴보기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임상에서는 전달마취 또는 국소마취 하에 동일 부위를 동시에 시행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진료에 있어서 치료는 보존치료와 보존치료 또는 보존치료와 다른 술식을 동시에 시행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급여 청구에서 산정을 고려하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행위에 따라서는 동일 부위, 동시 시행 시 각각 100%를 산정하시는 행위도 있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시행하셨어도 한 가지 술시만 인정되므로 날을 달리하여 시행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앞서 여러 번 살펴보았지만 근관치료를 시행하셨을 때 치아 파절 가능성을 낮추고 통증 완화를 위해 교합조정을 시행해도 근관치료 행위료에 교합조정 행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합조정술과 근관치료 동시 시행 시에는 근관치료만 인정이 됩니다. 이는 근관치료 여러 단계에 모두 동일합니다. 근관치료 발수를 시행하시고 다음 내원 시에 교합조정술을 시행하셨다 하더라도 교합조정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근관치료 중간 단계에서도 교합조정술을 시행하셨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합조정술과 잠간고정술을 동시에 시행하신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과적으로 다쳐서 오신 환자분에서 많이 있는 경우나 또는 치주적으로 안 좋은 환자분에 많이 시행하시기 때문에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교합조정술과 잠간고정술은 주된 행위가 잠간고정술이기 때문에 잠간고정술 100%, 교합조정술 50%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추가로 고시 2007-46에 의하면 교합조정술과 탈구치아 정복술, 잠간 또는 치간고정술을 동시에 시행했다면 교합조정술 50%, 이때 상급종합이나 종합병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은 70%입니다. 주된 두 술식은 각각 100%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나 외상 환자에서 시행하시는 이 세 가지 술식을 동시에 시행하셨을 때도 이와 같으며 이때 불가피하게 교합조정을 개합되는 치아에 시행하셨다면 교합조정술도 치아당 100%, 사치까지 산정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만일 잠간고정술과 탈구치아 정복술, 다음 치아 파절로 신경치료를 동시에 시행했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탈구치아 정복술과 잠간고정술이 수가가 높기 때문에 각각 100% 산정하시고 RCT 행위료를 50%로 산정하셔도 됩니다. 만일 높은 수가가 100이라면 낮은 수가를 50%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상병명이 교합조정술에 맞지 않는 상병명으로 청구하신다면 보통 처치로 삭감 조정됩니다. 교합조정술 상병명은 앞서 강의에서 말씀드린 바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가역적 치수염 신경치료를 시행하시는 가역적 치수염 K04.00을 상병명으로 동시에 청구하셨다면 이때 교합조정술을 청구하시면 교합조정술이 보통 처치로 삭감 조정됩니다. 교합조정술은 치수상병명이나 외과상병명을 처치 순번을 달리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교합조정술 상병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07.4 상세불명의 부정교합을 많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교통사고 환자나 외상성 환자에서는 S04점 등의 외과적 상병명을 파절 상병명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주적으로 안 좋은 환자는 K06.20의 TF 상병명 또는 치주 상병명 등을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합치열기 환자를 많이 보시는 병원에서는 이런 동시 시행이 많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혼합치열기 환자에서 실란트를 시행하는 날, 치음판 절제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면열고 절제술, 전색술, 실란트는 18세 이하 순수 건전치아 상태인 제1 및 제2 대구치가 대상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반면 치음판 절제술은 맹출장애 상병명이나 치음비대, 치관주의염 상병명으로 치아수와 상관없이 1회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혼합치열기 환자에서 실란트와 치음판 절제술을 동일 부위, 동시 시행하신 경우에는 각각 100% 산정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 치면열고 전색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응증은 18세 이하 순수 건전치아의 상태인 제1 및 제2 대구치가 대상입니다. 실란트는 상병명으로 G29.8 기타 명시된 예방적 조치로 이런 상병명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치음판 절제술은 다음 외과 파트 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실 것입니다.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 주의사항과 고시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같은 환자는 아니더라도 혼합치열기 환자에서 치음판 절제술과 충전치료를 같이 시행하셔야 되는 경우도 많이 보실 것입니다. 맹출장애가 있는 치아에 우식이 발견되어 진단하셨습니다. 치음판 절제술과 충전치료를 동일 부위에 동시에 시행하시는 경우에는 각각 100% 100대 100 산정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치음판 절제술은 맹출장애 상병명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K06.64 만기 맹출 또는 K00.68 치아 맹출의 기타 명시된 장애, K00.69 치아 맹출의 상세불명의 장애 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치음비대 상병명도 가능합니다. K05.11 만성 증식성 치음령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치음판 절제술은 치관주의염 상병명도 가능합니다. K05.22 급성 치관주의염 또는 K05.32 만성 치관주의염 상병명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임상적으로 진찰료는 초진료 또는 재진료를 사용하시면 되고 방사선 사전을 촬영하셨다면 치근단 청구하시면 됩니다. 시행한 마취는 마찬가지로 앰플스와 같이 청구하시면 됩니다. 행위는 차 66, 치음판 절제술은 1회입니다. 청구하시면 되고 처치 순번을 달리하여 상병명도 달리하시고
차 39, 칠면 열고 전색술, 일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치은반철제술은 외과적 상병이기 때문에 다른 날 수술 처치 간단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충전치료와 충전물 연마가 당일 연마가 가능한 재료만을 동시 시행하신 경우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충전물 연마는 아말감은 충전 다음 날부터 산정 가능하나 GI나 복합 내지는 사용 설명서를 참고하여 당일 연마가 가능한 재료인 경우에는 동일 부위, 동시 시행 시 충전 당일부터 산정 가능한 재료는 각각 100대 100 놓치지 말고 산정하셨으면 합니다. 충전물 연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 충전물 연마 일치당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보철물 제거 간단과 보철물 제거 복잡을 동시에 시행하신 경우 임상에서 크라운과 같은 보철물 제거 복잡을 내부에 아말검 코어 같은 보철물 제거 간단을 동일 부위 동시에 시행했다 하더라도 당일은 보철물 제거 복잡만 산정 가능합니다. 임상에서 크라운을 제거하고 임상적인 판단을 위해 임시치관을 제작 후 다른 날 내원하여 진단 및 치료 계획에 의해 내부에 아말감 코어를 제거하신 경우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때는 첫날 보철물 제거 복잡을 청구하시고 다른 날이기 때문에 아말감 코어 제거를 시행하신 경우에는 각각 보철물 제거 복잡과 다른 날 보철물 제거 간단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재충전들을 위하여 기존 충전물, 아말감, 복합레진, 글래스 아이오너세멘, 광중합형 복합레진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차 19 치관소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고시를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이 고시에 변경된 내용은 광중합형 복합레진도 제거했을 때는 충전물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변경되었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보철물 제거, 단관 및 브릿지, 발치를 동시 시행하신 경우에는 이전과는 달리 단관, 싱글 크라운 경우에 보철물 제거, 복잡을 청구하시고 발치 여부를 추후 진단을 하고 발치를 시행하시는 경우에는 단계적 시행이기 때문에 보철물 제거와 발치를 100대 100 인정해주는 심사평가 경향이 있다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두 가지를 모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이전에 브릿지를 보철물 제거 복잡을 시행하고 발치했을 때 각각 100대 100 산정하는 바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철물 제거 복잡과 포스트 제거,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를 동시에 시행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근관치료 파트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실 것이지만 동일날, 동일치하에 보철물 제거 복잡과 포스트를 제거하고 근관 내 기존 충전물을 제거하신 경우에는 제2의 수술 범주로 보아 산정 기준이 각각 100대 100대 50이라는 것으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더욱 쉽게 이해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단근관이 아닌 다근관의 경우에는 조금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근관치료 파트에서 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료실에서 보존치료를 시행하시는 치아에 마취 여부와 상관없이 치은 연상, 치은 연화 치석이 보인다면 치주치료를 동시에 치료하지 않으시는 분은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강의는 보존치료를 하나도 놓치지 않는 것에 중점을 둔 강의였겠지만 앞서 살펴본 모든 보존치료와 동시 시행된 치주치료는 각각 100대 100 산정 가능했습니다.
치주치료 보험 청구는 보존치료 청구와는 달리 조금 더 꼼꼼히 신경 써서 청구하셔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진찰료가 다르고 여러 가지 신경 쓰실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강의, 치주치료에 대한 강의도 꼭 대놀 강의를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또한 서울시 홈페이지에, 서울치과의사회 홈페이지에 보수교육 동영상에 치주 청구에 관한 실전편 동영상이 계속 올라와 있으니 이에 대해서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보존, 치주 복합치료는 보존은 일치당 초재진 산정이 30일인 기준인 반면 치주치료는 3분의 1학당 초재진 산정이 90일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치주치료가 완료되지 않아 초재진료가 재진료로 삭감 조정되는 차이가 있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재진료와 달리 행위별 수가가 높은 치주치료가 보존치료와 동시에 동일 부위에 시행되는 경우 보존, 치주 복합치료가 당일 진료실에서 모든 환자분에게 시행된다면 재진료도 보존도 치주도 하나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실 것이라 생각돼요. 보존치료와 치주치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복합치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